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세종시에서 급매물 이야기 들으면 솔깃하면서도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게 진짜 급매인지 아니면 그냥 싸게 나온 척 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의 급매 어떻게 골라야 3년 안에 웃을 수 있을지 땅야와 같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땅야야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세종시 급매문이 진짜 많으시죠? 네. 실거래가도 빠져 있고 호가도 들쑥날쑥이라 어디까지가 진짜 급매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세종은 생활권으로 나누어 있잖아. 1생활권은 도담동, 아름동, 고운동, 종촌동, 어진동 일부도 1생활권으로 들어가고 2생활권은 여기 나성동, 다정동, 세롬동, 한솔동 이렇게 다양하게 생활권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급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 오늘은 세종만 놓고 진짜 실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게. 대표님, 그럼 제일 먼저 이게 진짜 급매인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종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로는 최근 실거래가랑 꼭 비교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도담동 아파트 84 타입이라고 한번 해보자. 최근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실거래 가격이 7억 원대에 움직였는데 지금 매물이 7억이라고만 나와 있다. 이건 급매가 아니라 그냥 시세이지. 진짜 급매라면 직전 실거래 가격보다는 최소 5% 이상은 낮아야 급매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면 산울동이나 해밀동처럼 입주 얼마 안 된 곳도 같은 타입 최근 실거래가랑 비교해서 최소 몇 % 싸야 급매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이네요. 그렇지. 두 번째로는 매도인의 사정을 분명해야 돼. 세종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대전이나 서울로 갈아타기, 아니면 세종 내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기, 분양권 잔금이나 사업 자금 때문에 현금이 급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딱 들면 언제까지 잔금을 맞춰야 해요? 이 날짜 안에 팔리면 손해를 보고도 정리를 해야 해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급매야. 반대로 그냥 요즘 분위기 안 좋아서 싸게 내놨어요. 이 정도면 아직 진짜 급한 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맞아. 세 번째는 가격을 내리는 속도야. 몇 달 동안에 8억 5천, 8억 3천, 8억 1천 이렇게 조금씩 내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7억 5천으로 훅 떨어졌다. 이건 보통 일정이 걸려 있어서 반대로 급매라고 써놓고 몇 주 동안 가격이 그대로다. 시장의 반응이 없는 거라면 진짜 급매라고 보긴 어렵지. 대표님,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세종에서 어떤 급매는 잡아도 되는 급매고 어떤 급매는 싸도 피해야 하는가? 이 기준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좋아. 그러면 좋은 급매부터 볼게. 첫 번째. 입지는 괜찮은데 개인 사정 때문에 눌린 매물. 예를 들어 어진동 정부청사 근처는 출퇴근 수요가 탄탄한 단지인데 매도자가 서울로 이사 때문에 아니면 실거래보다 확 낮춰서 내놓는 경우, 또는 호수공원의 라이프를 누리는 나성동 라인인데 사업자금 때문이나 빨리 정리해야 해서 한 번에 확 내린 매물,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제자리로 찾을 가능성이 높아. 실입주 전세 수요가 꾸준한 동네의 급매는 시간을 벌어주는 매물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 두 번째로는 전세 수요가 끊기지 않는 생활권의 매물로 세종은 학원과 관공서 때문에 매년 꼭 들어오는 수요가 있어. 도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보람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 끊이지 않아. 이런 동네의 급매는 내가 지금 안 들어가서 전세를 줘도 버티기가 수월해. 그럼 나쁜 급매는 어떤 거예요? 싸면 다 좋은 줄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나쁜 급매는 딱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위험해 보이는 금매, 전세가 너무 높게 잡혀 있는데 매매가를 억지로 조금 내린 척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전세가 5억 2천인데 금매가 5억 8천인데 금매라고 붙는 경우는 은행의 근저당을 확인해 보고 보증금이나 대출 합계가 매매가에 바짝 붙어 있으면 아무리 싸게 보여도 조심해야 돼. 두 번째로는 앞으로 공급 폭탄이 맞을 자리의 한가운데에 있는 금매, 예를 들어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줄줄이 입주 예정이라고 하면 조금 싸 보이는 가격이 사실은 시작일 수도 있어. 세종은 택지 개발 지구라서 어느 블럭에 언제 입주가 몰리는지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급매물이라고 달려들기 전에 그 생활권의 분양, 입주 물량, 일정을 꼭 체크해야 돼. 세 번째는 법적, 행정적 리스크도 체크해야 돼. 세종에서 좋은 금매는 시간이 지나면 정상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매물, 나쁜 금매는 시간이 지나도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매물로 나뉜다고 보면 돼. 대표님,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한 부분. 그래서 세종 금매는 어디서 찾나요? 요거를 알려주셔야죠. 크게 세 가지 루트야. 첫 번째는 포털 사이트의 공개 매물로 네이버 포털 부동산에서 세종시 동별로 돌아가면서 같은 단지, 같은 타입을 쭉 정렬해서 보면서 유난히 낮은 매물이 보여. 설명에 급매, 손절, 빠른 매도를 원함, 잔금 입박 이러한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일단 후보에 올려놓고, 물론 이때도 실거래 가격이랑 다시 비교를 해봐야지 무조건 급매물을 찾을 수 있어.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현장 공인중개사 네트워크겠죠? 맞아.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해. 진짜 금매는 사이트에 올라오기 전에 끝난다. 세종에서 15년 넘게 중개를 하다 보니까 진짜 금매는 매도인이 전화 오면 대표님 이 조건이라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와. 그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맨날 이 단지만 보고 있던 그분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종에서 금매를 잡으려면 동네별로 전문 중개 사무소랑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 그럼 시청자분들은 내 자금과 원하는 동네를 정리해서 금매 나오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미리 주문 넣어두면 좋겠네요. 맞아. 당근 그렇게 해야지. 부동산을 투자하면 출구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3년 뒤에 출구 전략. 내가 이 세종의 급매물을 사서 계속 실거주를 할 건지, 전세나 월세로 돌릴 건지, 3년에서 5년 뒤에 매도할 건지 대략적인 그림이라도 한 번은 그려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세종은 교통, 행정, 상권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도시라서 어느 생활권이 커질지 미리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면 훨씬 유리해. 대표님, 오늘 정리하면 결국 이런 느낌이에요. 세종 금매는 그냥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왜 싸졌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 이유가 미래 가치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정확해. 한 줄로 딱 이야기하면 세종은 아무데나 금매를 사도 3년 뒤에 웃는 도시가 아니라 왜 싸졌는지 이해하고 여길 골라야 3년 안에 웃을 수 있는 도시다. 지금 세종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동네나 단지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금매인지 좋은 금매인지 나한테 맞는 금매인지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 오늘 세종시 금매 이야기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세종 매물 또 남겨주세요. 세종에서 내 집 마련 그리고 금매 하나만 잘 잡아도 3년 뒤에 표정이 달라지는 걸 현장에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년 뒤에 웃는 쪽에 서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세종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땅야야 고생했어.